BBBAA님이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접하는 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창의적이란 게 뭔지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존에 없던 방식의 좀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창의성을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두기보다는, 그냥 창의성은 우리의 일상에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돈 벌고 사는 그런 일반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득이니까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왜 기존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거나 더 좋은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주입식으로 외워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애인 사귀는 법 해가지고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걸 외워가지고 실전에서 쓰면 실전에 안 먹히잖아요. 왜냐면 상대의 사입이나 성격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꼬시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쵸?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하면 다 안 되죠. 잘 보통.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전에 이제 맞춰서 실전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까지 볼 때까지만 해도, 하긴 대학 정도만 해도 시험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인생은 시험 범위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업의 일도 시험 범위가 없어. 내가 A 기업보다, 우리 기업이 경쟁 기업보다 진짜 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잘 나가면 되는 거잖아. 돈 더 많이 벌고 우리가 정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 왜?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는 왜냐? 자본주의는 돈 벌어 먹고 살려고 우리가 돈을 안 벌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 이런 공산주의는 가치 생산해서 나눠 먹는 구조잖아.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자본의 힘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 내가 최소한의 생계비, 뭐 집을 살거나 살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먹을 거를 배급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다 나라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 자본을 우리가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어. 집도 구할 수 있고 밥 먹는 것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본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자본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업이거든요. 기업과 무역, 물물교환 이런 게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대. 근데 왜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냐? 다들 그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왜 창의적이어야만 하냐? 왜? 시험 범위가 없는 실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호텔 조리학과를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리를 막 레시피대로 막 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우리가 호텔에 들어갔다?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 되게 고객님 한 분이 베지테리언이래. 그래서 갑자기 그 동파육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막 갑자기 콩고기를 어디서 구한다든지 어떻게든 그 동파육 느낌을 내면서 뭐 한두 명씩 다 맞춰줘야 돼. 왜냐면 그 하이엔드 호텔 식당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적인 식당에 비해서 좀 더 예민성을 갖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 비싸요. 그래서 좀 정말 인류 호텔에 가면 드럽게 비싸잖아요, 돈이. 근데 숙박객이 나 이거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뭐 정말 좋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맞춰주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만큼 비싸죠. 그만큼 이게 좋은, 이렇게 좀 그 한 곳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약간 가는 이렇게 식당 또는 비싼 식당,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인정받더라도 좀 더 높은 연봉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그 가치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고용했을 때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이 험난한 IT 시장에서 IT 쪽에 이제 에러 코드가 수십만 개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1000번대부터 지금 계속 올라오죠. 나 지금 스크롤 그냥 내리고 있어요. 천천히. 진짜 많죠? 나 지금 스크롤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게 MySQL 에러 코드가 이 정도예요. 꽤 빠르게 내리고 있었는데도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나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 정도지 실제로 이 에러 코드로 잡히지 않는 에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는 극히 일부예요. 데이터베이스 하죠. 그리고 우리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야죠. 우리 서버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세 개가 시너지 일으킬 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버그들도 여러분들 다 잡으셔야 돼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에러코드가 정말 수백 개, 수천 개,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 생각보다 더 많은데. 한 1000개는 넘어 보이는데, 그 정도로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니까? 이러니까 기업이 이 중에서 어떤 버그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래밍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IT 산업 이전에 유통 사업 같은 거 있죠. 어떤 뭐 식품 제조업 이런 데서도 다 기업에서 창의력 테스트하고 그런 게 고객들이 어떤 클레임을 걸지 모르잖아. 그쵸? 아까 말한 호텔이라고 한다면 더 비싼 돈을 받고 파는 호텔이라고 한다면 그 호텔에서도 더 센서티브하고 섬세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서비스가 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을 때 좋은 서비스를 한 번씩이라도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라고 전 얘기해요. 경험 삼아. 그건 진짜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좋은 경험이 될 때가 많거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5성급 호텔이나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한번 경험하는데 꽤 비싼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품에 대해서도 저도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을 많이 소비했지만 제 입장에서 명품에 대해서 제가 하는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물론 이제 많이 소비하는 걸 저 추천하진 않는데 명품 매장에 들어가 보고 구경해 보는 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한번 보고 제품을 어떻게 DP하는 건지 그런 것도 다 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싸구려 호텔보다 이제 되게 좋은 호텔일수록 고객들이 비싼 만큼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결벽증 같은 거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정말 까다로움의 끝을 달리는 그런 고객들이 되게 꽤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응대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그런 수준의 이제 뭐 이렇게 호텔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점 때문에 더 비싼 돈을 받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호텔 가면 아무래도 공기부터 뭔가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온도라든지 DP라든지 조명을 어떻게 쓴다든지 호텔의 일반 모텔 같은데 이런 데처럼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이런 등처럼 이런 거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가능하면 꽤 좋게 보이게 하려고 가능하면 아무래도 좀 조명도 이렇게 노란 조명, 고급스러운 조명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비싸게 사람들이 쾌적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좀 더 그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센서티브한,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그런 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직을 하시고 이직을 하시고 회사 생활을 하시면 어디 가든 아쉽지 않은 그런 개발자가 될 거예요. BBBA님이 노프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기업 입장에서의 창의적이란 의미를 이해해보면 기존에 인지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창의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좋은 서비스를 접하는 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약간 창의력이라는 거를 발전시키는 거는 단순하지 않아요. 진짜 뭐 정말 좋은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뇌를 그 문제 해결에 특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실제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거죠. 근데 뭐 그 문제들이란 거는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크게 봤을 때는 인류사에서 되게 불편한 것들 그냥 해결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배송 시스템보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을 때 비대면으로 주문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야식을, 옛날에 배달의 민족이 없던 시절에는 전화를 걸어서 야식을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아니고 네이버에서 무슨 뭐 사당동
무슨 야식 이런 식으로 검색해가지고 그때 몇 안 되는 업체만 검색되는 데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배달의 민족은 현재 영업 중인 곳만 바로 리스트업해서 보여주는 저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좋았거든요. 이런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창의적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주 현실에 내가 뭐 이렇게 작은 유틸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클론 코딩을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면 그대로만 코드를 짜보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다른 방향으로도 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경험적이면서도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많은 걸 봐야 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근데 그 생각해 놓은 걸 기반으로 해서 시도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개선되는 거를 접해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겁나 복잡하죠. 이러니까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다 경험하게 학생들을 만들어준다는 게 절대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응용 2단계 어떤 그 창업이거나 아니면 대회를 나가는 이런 거, 그 긴장되는 상을 만들면서 그걸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막 집중하고 에너지를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혼자서 이걸 막 내가 창의적이 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실제 진지하게 그 문제가 터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실무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또 그 기업에서 터지는 일들이 너무 쉬워, 또는 내가 쉽지 않은데 대충대충만 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의 완벽한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대부분은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때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여러 가지야. 그거를 잘 아시고 뇌를 잘 많이 서버릇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육 운동을 해보면은 느껴지는 게, 제가 헬스를 만약에 오늘 근육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안 했어. 그러면은 근육이 빠져요, 확실히. 운동해 놓은 게. 그러면 근데 너무 오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 그러면은 몸이 다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머리를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중상위권의 난이도, 그러니까 내 기준에,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중상위권의 난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풀이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좀 너무 추상적인가요, 말이? 근데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세요? 어디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정답 주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서 부적을 하나 쓰고 그거 가지고 산신령께 빌어야 돼, 이러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어떤 개발적 도전들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파치 웹서버 그냥 깔아서 썼던 이런 것도, 아파치 서버도 한번 딱 보고 얘는 왜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련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저기 라이언신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이 지금 고졸인데 진짜 잘 나가는 이 친구도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친구 중 하나예요. 지금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이 친구도 지금 자기 제자들도 양성해내고 있고 그럴 정도로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라서 제가 예전부터 너무 이뻐하던 친구거든요. 저는 고졸 친구들한테 좀 더 냉정하긴 해요. 왜냐면 고졸들이 조건이 더 안 좋으니까. 냉정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더 잘했어요. 더 이뻐하긴 하죠. 이게 아무튼 그런 친구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프로 개발자로서 자기 입지를 정확하게 다지고 있는 애라서 여기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